벚꽃이 만개하는 4월 첫째 주, 빅버드에서도 화려하게 벚꽃이 휘날렸었는데요. 경기도 승리해서 주말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수원은 연승 행진을 잠시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간 모습과 다르게 잘 안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답답함도 느껴졌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우리들이 축적했던 경험상 시즌 초반의 승점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 무승부로 인해 여러분 혹시 많이 실망하셨는지요? 지금 이 시간도 감독님, 코치진, 그리고 선수들은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번 시즌 성공할 겁니다. 리그 최상단에 위치하여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팀이 힘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퇴근길 도로 위에 벚꽃 날리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퇴근길에도 이러한 기분 좋은 부분들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골다방크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다방크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조금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한 주간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주신 우리 크루원분들 인사 나누면서 이번 시간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독설도 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참 행복 전도사 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거 아니죠? 돌아오진 않았고요. 살짝 제가 어떻게 감히 네. 이종효 감독님에게 독설을 날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네. 상황이 변한다면 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아, 그러세요? 네, 밑밥은 살짝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독설가로 돌아올 준비하고 계시는 건어스님 인사 나눠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 시민이라서 미안한 청주 사는 개랑 청사계 강윤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충북 청주를 K2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강윤님한테 좀 심정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벌써 3년째네요. 3년째입니다. 그만 만나고 싶은데, 좀 이게 우리가 올라간다면 이제 그쵸. 충북 청주도 이제 K2에서 잘해서 일부 올라오기를 좀 응원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빨리 올라가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주셨습니다. 요즘은 뭐 저희 셋의 안부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이 더 재밌더라고요. 저희 안부 따위보다 여러분의 댓글이 더 소중하고 재밌다는 거. 지난 팟캐스트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새겨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 소개해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로이드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용인에서 강윤님 마주쳤는데 피지컬에 압도당해서 인사하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반다이크입니까? 통곡의 이런 거예요. 뚱뚱하다는 소리를 좋게 표현해 주신 거겠죠? 네, 덩치가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좋게 해주신 거겠죠. 네,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그 후배들에게 불렸던 별명이 빅덩치였어요. 빅덩치. 덩치도 큰 건데 거기 빅자가 또 붙어서. 네, 근데 그때보다도 살이 더 쪘으니까 아무래도 보시기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겉만 이렇지 속엔 아주 여리고 민감하고 순수한 감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사해 주시면 낯은 좀 가리겠지만 최대한 반갑고 저도 인사하니까 편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근히 진짜 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반갑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피지컬이 더 좋으세요. 그건 있어요. 그런가? 그래요? 이런 얘기 해주신 분들이 주변에 꼭 좀 있었어요. 저도 좀 생각보다 피지컬이 좀 있으시다. 네, 그래서 보기보다 키는 큽니다. 이 덩치에 비해서. 키도 크시고 그래서 뭐 무서워하지 마시고 되게 또 카인들리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 그리고 이제 저랑 좀 저한테 친근하게 다가오시면 좋은 점이 우리 꼴다방의 마스코트인 이준이와도 친해질 수 있다는 점. 네, 이준이랑 또 친구 사이로 꽉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이가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준이랑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먼저 다가오시면 됩니다. 다가오시고 마무리할 때 이준이랑 나이스 원 이거 삼창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블루로이드님의 댓글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영종계랑님은 뭐 저희 다 아시는 분이죠.
퇴근길에 듣는다고 남겨주셨어요. 건어스님, 지미스님, 작년 풀업 1차전 때 만나고 여태 못 만났네요. 근데 1차전 때가 생일이셨대요. 오. 아하, 6라운드, 최악의 생일을. 그러네. 생일에 김민준의 점핑을 보시고 6라운드에서 인사드릴게요 했는데 6라운드에도 저희 둘이 못 갔죠. 네, 뭐 저희 둘이 못 갔고 작년 풀업 때는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아마 지미스님만 이제 뵀을 것 같은데 뭐 이번에 충북 청주전에 뵀으면 좋았겠지만 뭐 또 사정이 있어서 못 가서 못 뵀는데 저희가 이제 김포에는 또 다 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출동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김포전 때는 시간 되면 꼭 인사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댓글을 굳이 갖고 온 이유는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린다고. 어허. 아하, 축하 또 이제 저희 얼굴 아니까.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늦었지만 전해드리고요. 생일이 12월쯤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초였으니까. 12월. 네. 올해는 생일 선물 제대로 받으시겠네요. 그럼요. 승격이라는. 정효영이 말아주는 생일 선물. 네, 좋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런 것 같고. 윈스틸 77777777이 7개네요. 네. 이분께서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이문세 별밤, 20대에는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듣던 X세대라고 하십니다. 근데 독특한 게 이거예요. 20, 30대 부패 팬이었는데 이제 3남매가 자녀분을 뜻하겠죠? 3남매가 수원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강등 시즌 때부터 3남매와 함께 N석에서 응원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거 저희가 그렇게 수없이 맞붙었던 슈퍼매치에서는 상대 쪽에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다기보다 20, 30대 이후에는 한동안은 또 축구장을 안 찾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맞은편에 안 계셨을 수도 있겠죠? 네, 최근에 슈퍼매치 해봐야 뭐 근 한 5년, 10년이니까 그때는 이제 응원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X세대가 19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이제 X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90년대에 20대를 보내신 분들. 네, 그러니까 저희보다 뭐 적게는 뭐 5살, 많게는 이제 10살 정도 이제 형님이실 것 같은데, 뭐 이때가 뭐 저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걸로 봐서 알겠지만 소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약간 좀 야생과 같은 그런 낭만의 시대. 강한 자만이 살아남지. 강자존의 세대였는데 이 시대를 이제 무사히 보내셨다는 거 일단 리스펙을 한번 보내드리고요. 놀이터만 해도 진짜 그랬거든요. 그렇게 생겼건 놀이터들이 다. 아, 그럼요. 이건 뭐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3남매가 뭐 자녀분이시겠죠. 뭐 이제 형제분은 아니실 테니까. 그래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로 뚫고 들어가는 시기에 팬이 되신 건 좀 안타깝지만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다 함께 행복 서포팅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지지자가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팬이 되시면 가장 충성도 높은 팬이 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렇죠. 환영하고. 네. 갑자기 그 무한도전에서 박명수가 했던 북아메리카 오행시가 생각나네요. 네, 아까 북쪽에 계신 아름다운 메리. 네, 북쪽에서 내려오신 아름다운 메리. 아름다운 메리. 리얼 카인드니스. 네. 환영합니다. 윈스턴. 오히려 그 3남매 분한테 저는 좀 감사하는 마음. 네. 아버지신지 어머니신지 잘 모르겠는데 댓글만 봐서는 아마도 아버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부모님을 3남매가 구해내셨다. 네, 수원에 자리 잡아서 오래오래 같이 연석 많이 가셨으면 좋겠네요. 제대로 온 길을 찾아오셨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숫봉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레이어 커드시 뭐라고 읽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겨주신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 대화 들으셨나요? 남편이 전화 와서는 골다방 올라왔는데 댓글 왜 안 다냐고 했거든요. 난 1등 달고 싶은데 벌써 3등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안 달려고 했어요. 그래도 달아야지 하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댓글 얘기하셔서 이제라도 댓글 남기신다고 이렇게 그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가 참 정겨우세요.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네, 많은 이들에게 듣기로는
부부가 이 같은 컨텐츠를 함께 즐기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그럼요. 예, 그리고 굳이 또 뭐 그것 때문에 말을 주고받는 것도 이제는 이제 서로 불필요하게 느낀다고 하는데, 말씀만 들으면 참 화목해 보여서 보기 좋으십니다. 이 1등은 못 노리지만, 우리가 뭐 최다 좋아요? 이런 건 노려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번엔 또 좀 더 뭐 눈에 띌 수 있는 어떤 감동을 주거나 재밌는 댓글로 최다 좋아요를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등을 노리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매번 1등을 달아주시는 형수님께서 1등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라고 강한 이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저희 컨텐츠를 봐주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뭐 사실 뭐 순위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앞으로도 뭐 순위 상관없이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저희가 뭐라고 올라왔다고 이제 통화까지 하시면서 댓글 안 달고 하시는 게 신기하고 되게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다음 댓글입니다. 진리를 구름과 같이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오늘 저녁에 애들 다 재우고 와인 한잔 하면서 잔잔한 배경음악처럼 듣고 있는데 참 좋네요. 어제까지 직관 브이로그들 순방하면서 보고 목요일은 골다방 크루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주일 루틴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네.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제 대댓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육퇴를 하고 주방에서 우아하게 와인 한 잔 딱 따라놓고 팟캐스트 딱 틀어놓고 진짜 최고의 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종종 이제 저도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이제 애들 재우고 나오면은 혼자 맥주 한 잔 이제 마시면서 뭐 보고 싶었던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는데요. 네. 이때 보는 게 진짜 아껴놨던 걸 보거든요. 왜냐면 정말 가장 황금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분위기에 가장 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가 오늘 저녁에 맥주 한 잔과 봐야지 하고 아껴놨던 걸 봐요. 근데 이 진리를 구름과 같이 님께서는 이 정말 아껴두신 이 컨텐츠가 저희 팟캐스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영광이고 또 이 보이는 팟캐스트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또 아쉬움도 좀 들고요. 하지만 이제 보이는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있을 때만 해도 우리가 또 어떤 루틴 속에 들어가 있구나, 참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건호스님이 방금 하시는 말 들으니까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순간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싶어가지고 요즘 꽤나 인기 있는 영화의 그 명대사라고 할까요? 유행하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뭔가요? Amaze, amaze, amaze. 안 보셨군요, 이분들 다. 얼마 전에 지금 달가 있는 우주선에서도 우주인들이 했던 대사인데. 헤일리 프로젝트인가? 헤일메리. 헤일리 메리. 헤일리는 뭐 어디예요? 뭐 원주시 헤일리 같은 있어요?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어. 헤일메리 프로젝트인가 거기 나온 대사인데. 아무튼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 아빠들은 영화 볼 시간이 없어요.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 진리를 구름과 같이님 그걸 좀 느끼는 게 저도 이제 금요일 날 퇴근하고 육퇴하고 나서부터의 시간은 일주일 중에서 저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때만 좀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심정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누구도 못 건드리거든요, 진짜. 근데 그런 그러니까 특별한 타이밍에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좀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와닿는 것 같고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들 꽤 많이 남겨주셨고요. 아이 보느라 댓글 경쟁 늦었지만 백캠이라고 지켜 세워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TV로 수요일 기다려지고 그 다음 골다방으로 기다려진다고 남겨주신 댓글도 있었고
저희가 요즘 행복해 보인다, 편하게 보인다라는 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댓글들을 모두 정독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자 했던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심야 라디오 듣는 것처럼 혹은 퇴근길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도파민 터지는 것보다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이제 3년째 하고 있는 팟캐스트 역시 시작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또 같은 수원 팬끼리.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빅버드의 벚꽃이 화려하게 피었죠. 원래 빅버드는 벚꽃 맛집입니다. 결과는 좀 아쉬웠는데요. 먼저 이 경기 보신 우리 크루원 분들 감상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 다친 경기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물론 실제로 우리 감독님 이하 선수들이 충북 청주를 만만하게 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제가 좀 손쉽게 승리를 쟁취할 거라 예상했었는데 상대가 너무 준비를 잘해와서 고전했다라는 뜻이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매번 고춧가루를 뿌리는 팀이 이 충북 청주였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고춧가루를 뿌리고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지난주에 거의 호언장담을 퀸타가 누구냐고 그랬는데 역시나 이렇게 됐고요. 네, 강유님 이어서 해주시죠. 수원은 좋았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수했던 반면에 충북 청주는 좀 절치부심으로 준비해왔던 경기가 아니지 않나. 작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승리를 하고 있는 흐름에서는 뭔가 급진적인 시도를 좀 하기 어렵죠. 그렇죠. 다만 반전이 필요한 상대팀들이 우리를 상대로 맞춘 점수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를 맞이한 충북 청주도 우리를 잘 분석해서 나왔고 덕분에 수원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번 경기는 예상하기로 한 6연승 이어가지 않을까 조금 자만 아닌 자만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충북 청주 잘하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퀸타 감독님이 명장처럼 보이는 거야. 약간 명장의 냄새가 나기도 해요.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시즌 1라운드 수원 그 시청팀 상대로 충북 청주가 4대1로 졌거든요. 그때 후반 가서 무너지면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지금까지 아직 팀 승리가 없이 3무 3패 기록 중인 걸로 아는데 그 초반에 무너졌던 걸 생각하면 상당히 팀을 잘 추스르면서 점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 경기까지 보면 뭐 성남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에 2골을 먹었는데도 후반에 2골을 쫓아가면서 뒷심을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오히려 뒤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보완점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를 만나서는 오히려 우리를 상대로 아주 분석을 잘해서 좀 과격하게 말하면 저격을 해왔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였습니다. 수원이 5연승을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 5연승 기간 동안 이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빠른 좌우로의 전환, 그리고 사이드에서의 돌파, 미드필더들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등을 여전히 보여줬어요. 그런데 충북 청주가 그것을 잘 대비했고 오히려 우리가 위험했던 상황까지도 잘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가 좋았던 건 우리가 사이드에서 상대를 잘 흔드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측면에서 항상 숫자를 한 명씩 더 가져가면서 우리 윙어들의 돌파 시도를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수원이 기록한 슈팅이 6개예요. 오히려 충북 청주는 10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요 루트였던 좌우 측면이 막히자 중앙에선 더 어려웠고 슈팅 자체가 잘 나오지 않으면서 득점이 굉장히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만큼 충북 청주가 잘 준비하고 나선 경기였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 충북 청주의 이 퀸타 감독의 감독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력도 많고 뭐 유럽에서 뭐 좋은 팀에서 감독이나 코치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감독이 우리나라에서만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독이지 외국에서는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감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제가 충북 청주 경기를 뭐 이번 시즌에 한 경기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네. 뭐 충북 청주의 경기력에 대해서 뭐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가 달랐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런데 확실히 충북 청주라는 팀이 매 경기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평가가 좀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올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작년보다는 더 위협적인 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쨌든 이제 김해가 보여줬던 이제 이종효 감독의 이 전술에 대한 파해법이 이제 용인을 거쳐서 이 충북 청주로 오면서 거의 완성형에 가깝게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충북 청주가 이날 경기만큼은 아주 짜임새 있는 조직력 있는 그런 축구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퀸타 감독님이 어느 나라 분이시죠? 포르투갈 아닌가요? 그런 거 같은데요? 포르투갈? 그죠? 느낌이. 네. 포르투갈 맞아요. 요즘은, 마누엘 핀투 두이스 헤이스 킨타. 포르투갈에서 명장들이 많이 넘어오나 봐요. 네. 퀸타 감독님이 좀 대단해 보였다. 저는 좀 그렇게 보였고요. 우리가 많이 틀어막힌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시도를 우리도 분명히 했는데 그 시도가 좀 다 막힌 부분. 그러니까 원래 축구는 좀 상호적인 부분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못했다라고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했다라는 말 대신에 상대가 그만큼 우리의 것을 잘 제어하고 방해하고 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더 잘해서 뛰어넘었어야 했지만 저는 충북 청주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준 게 아니었나. 선수들도 인터뷰에서 되게 가장 어려웠다 이런 인터뷰도 좀 남겼었잖아요. 네. 그 강윤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전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올 시즌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술은 역시나 이제 측면에서의 전개입니다. 그래서 측면을 넓게 쓰면서 윙에게 상대와 1대1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윙이 잡았을 때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쪽 측면으로 상대를 다 끌어들인 다음에 반대로 크게 전환을 해서 또 반대에 있는 네. 윙어가 이제 뭐 1대1을 한다든지 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공간을 활용하든지 이제 이런 축구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측면만 막으면 되거든요. 우리의 측면을 활용하지 못하게만 막으면 우리의 공격의 대부분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김해와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3으로 수비를 하면서 우리 측면을 좀 무력화한 게 있다면,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4-5-1로 수비를 하는데, 양쪽 측면에 위치했던 이종원 선수와 민지훈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을 하면서 패신이 공을 잡았을 때 이종원 선수가 깊게 내려와서 패신이 이제 1대1을 할 수 없게끔 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끔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쪽에 있는 윙이 굉장히 좀 무력한 그런 경기가 좀 있었고요. 뭐 물론 이날 패신 선수의 컨디션이 되게 좀 안 좋긴 했어요. 네,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뭐 박대원 선수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위치를 했는데, 이제 오른쪽의 위치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적극적인 오버래핑이라든지 뭐 공격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못해서 우리가 좀 특히나 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이런 공격들을 충북 청주가 잘 막아냈다. 그래서 충북 청주의 조직력이나 이 선수들의 적극성,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우리만 만나면 조직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강유님 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충북 청주가 우리를 상대로 가장 잘 준비한 것이 측면에서의 수비였다. 제가 위에서도 말했고 권호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윙어들이 내려오면서 우리 측면 선수들이 상대방의 커버 플레이까지 이제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우리가 사이드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한 명씩 더 가담하면서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오른쪽 공격일 경우 패신에게 공이 전달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충북 청주는 좌측 풀백 박건우가 패신을 마킹하면서 앞에 쓰고, 센터백 중 좌측에 위치한 조윤성 선수가 박건우 뒤쪽에 위치하면서 커버 플레이 할 형태를 만듭니다. 그럼 패신 이제 눈앞에는 2명의 선수가 자기 앞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일 때 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다시 뒤로 돌리는 모습을 패신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1대1 상대로 돌파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여기서 그렇다면 패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박대원이 전진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우리 미드필더 중 한 명인 고승범이 또 우측 측면으로 돌아가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거르스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측면 공격수였던 이종원이 내려와서 숫자의 우위를 계속 만듭니다.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브루노 실바가 공을 잡고 뭐 이건희가 전진을 해줘도 센터백과 하고 윙어까지 오면서 2대3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럴 경우에 중앙이 비니까 김선민이 내려와주면서 마치 3백 아니면 5백 같은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수비를 견고하게 세우죠. 그러면서 나머지 미드필더 한 명이 또 미드필더 공간을 채우고요. 수원의 장점인 빠른 좌우 전환까지는 막지 못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윙어가 공을 잡은 이후 1대1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준비해왔다라고 봤고 이것을 확실하게 잘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면에서 1대2 혹은 2대3으로 계속 숫자에서 밀리는 상태로 공격을 해야 했고 측면에서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하면서부터 우리가 어려운 경기를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종언 선수죠? 네. 예, 저는 그 선수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기 그러니까 종료 시점 얼마 남기지 않고서 교체 아웃 됐을 건데 퀸타 감독님이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마치 둘 다 오늘 주문한 거 완벽하게 잘 잘했다.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이 선수가 굉장히 정말 후협 잘 했구나, 이 경기. 진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었지만 되게 인상적인 경기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충격받았던 거는 김해나 용인과는 좀 다른 결이었던 것 같거든요. 뭐 전체적인 컨셉은 같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해나 용인은 굉장히 거칠게 몰아세웠잖아요. 선수들을. 상대하는 우리 수원을. 근데 이제 충북 청주는 그렇게 막 거친 파울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공간을 계속 안 주려고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커버하고 에너지 레벨 높고 그래서 저는 후반이 되면 이거 반드시 퍼진다. 그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후반에 하나 잘해서 1대0으로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후반 막판에도 충북 청주가 계속 몰아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북 청주와 시청팀의 1라운드 경기부터 직관을 하고 어쨌든 저희 동네 팀이니까 하이라이트로라도 경기들을 좀 계속 봐왔는데 뭐 1라운드 경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에는 오히려 뭐 페널티킥도 얻어냈고 후반전도 후반 초반까지는 상대와 비등하게 싸우다가 후반 15분경부터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되면서 그냥 경기를 거의 내주다시피 우르르 3골 먹으면서 4대1로 져서 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만 봤을 때는 이번 시즌도 충북 청주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받았어요. 그 얘기 하셨었죠. 네. 예, 그리고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청주 팬들도 좀 실망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완으로 했는지 이후 경기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선제 실점을 하더라도 후반에 오히려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어쨌든 경기가 좀 보완해 나가는 모습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 대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동료 휘슬이 불리는 그 순간까지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이면서 우리를 괴롭혔죠. 좀 전에 측면에서의 숫자 우위를 가져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쪽에 숫자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결국 메꾼 것은 충북 청주 선수들의 활동량이다. 한 발짝씩 더 뛰면서 공간을 어떻게든 메꿨고 그러면서 중앙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패스 루트도 선수들의 위치로 잘 막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드가 막혀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중앙마저도 좀 어려웠다. 다른 팀들이 이제 후반 가면서 체력적인 문제를 보였잖아요. 우리를 거칠게 다뤘던 팀들도. 네네네. 그것에 비해 충북 청주는 아주 높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한 전술적인 움직임까지 갖추고 상대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한해서는 상당히 훌륭한 경기였다. 실제로 충북 청주 그 SNS를 들어가 보니까 감동적인 경기였다라고 팬들이 댓글을 남길 정도로 그 충북 청주 팬들은 만족할 만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아무래도 수원을 상대로 우승 후보 상대로 그렇게 잘 싸웠으니까 또 빅보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원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또 다른 팀들에게 제공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정효 감독 말대로 우리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경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됐기도 합니다. 네. 이 작년에 어린이날 연휴에 우리가 전반에 3대1로 끌려가다가 후반에 2골 넣어서 결국에는 이제 3대3으로 비긴 경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충북 청주가 70분 가량부터 급격하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또 반대로 우리는 후반전에 크게 에너지 레벨을 올리면서 두 골을 따라잡고 뭐 아쉽게도 이제 역전을 하지 못하고 좀 그렇게 끝난 경기가 있었는데 뭐 저도 이제 이번 경기를 보면서 그런 경기의 양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 후반, 초반까지는 충북 청주에 이제 많은 활동량에 고전을 하지만 이 선수들이 이제 좀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한 번 정도는 우리에게 찬스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끝까지 에너지 레벨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를 잘 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른 시간에 아니면 좋은 찬스에서 선제골을 넣었더라면 아마 그런 비슷한 흐름의 경기가 나왔을 텐데 근데 우리가 득점을 하지 못하니까 충북 청주 입장에서는 이제 끝까지 할만하다. 오히려 자기네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좀 당황하면서 좀 경기를 좀 어렵게 끌고 가는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강윤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듯이 우리가 슈팅을 5번밖에 못했거든요. 물론 이제 올 시즌 들어와서 우리가 슈팅 숫자도 그렇고 득점도 저조한 편이긴 한데 물론 이제 실점을 하지 않고 한 골만 넣어도 되긴 하지만 예, 이런 득점도 그렇고 슈팅 자체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북 청주의 뭐 에너지 레벨 이런 것과 상관없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이종효 감독님 스타일상 팀이 슈팅 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좀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팀이 좀 슈팅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난사하는 것보다 중거리 슛을 때리는 것보다 완벽하게 하나를 만들어서 넣는 게 또 최근에 또 축구 트렌드잖아요. 그러면서 슈팅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또 역습하는 팀들이 또 슈팅이 또 많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올라간 김에 해결을 하고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경기를 주도하는 팀 입장에서는 그런 난사보다는 확실한 찬스를 만들어서 슈팅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게 이종효 감독님만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좀 그런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선제골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도 어려운 경기 계속 했었어도 먼저 골 넣고 나서 이제 경기를 좀 리딩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여유로운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선제골을 넣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좀 그런 부분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날 보니까 우리의 양 사이드백들, 그러니까 윙백들이 이건희 선수가 이제 왼쪽에서 뛰었고요. 오른발잡이인데. 또 박대원 선수는 뭐 오른발잡이긴 해도 이제 왼쪽이 주 포지션이잖아요. 이게 좀 바뀌어서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버티드인가? 반대발 윙백으로 세운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건가 싶기는 했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나왔을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독님 인터뷰에서는 좀 크로스를 많이 올리고자 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버티드형의 윙백을 세우고 크로스의 숫자를 좀 늘리겠다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게 어떤 도대체 큰 뜻이 있었을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 경기에 크로스 숫자가 지난 경기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지 못해서 뭐 실제로 크로스가 전 경기보다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그 윙백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조합을 이제 계속해서 바꾸면서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 하나 이제 마음에 드시지 않겠죠?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이종효 감독님의 축구가 잘 됐을 때도 강윤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두현석 선수와 같은 이런 멀티 능력이 있는 선수가 반드시 측면 그 윙백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선수가 뭐 중앙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를 했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깊게 올라가서 뭐 전형적인 이제 풀백처럼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박대원 선수는 이제 3백 어떻게 보면은 그냥 3백의 한 축에 가까운 선수고 최적화되어 있죠 3백에. 예. 이건희 선수는 인버티드가 가능하다기보다는 또 전형적인 그냥 풀백에 가까운 또 유행의 선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종효 감독님이 요구하는 그런 역할과는 좀 맞지 않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이준재 선수를 데려오기도 했지만 이 선수도 인버티드가 가능한 선수라기보다 또 직선적인 측면에서 직선적인 어떻게 보면 이건희 선수와 비슷한 유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측면으로 공을 잘 보내더라도 이 선수들 간의 합이 계속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승범 선수의 역할에 대한 좀 재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승범 선수가 지금 현재 공격형 미드필더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나 이런 쪽으로 침투를 많이 가져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 선수가 여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완벽하게 적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했다가 아니면 몰러서서 크로스를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했다가 그래서 이제 윙어들과의 호흡이 아직 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지만 우리의 경기력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강유님은 어떠세요? 권호수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박대원 선수는 센터백에서의 3백에 좀 최적화되어 있던 선수고 그리고 포백을 쓰더라도 왼쪽 풀백이 주 포지션인 선수예요. 근데 어쨌든 오른발 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이 아주 어색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선수 플레이 성향상 혹은 이제 감독의 지시 상향인지 몰라도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숫자 싸움에서도 밀리는데 이정효 감독이 시즌 초반에 했던 인터뷰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역습을 많이 맞을 건데 그걸 어떻게 제어할지를 좀 더 머리를 많이 싸매고 있다라고 했는데 반대쪽 풀백에 비해서는 좀 적게 올라가는 게 아마 이 역습에 대한 대비 방법으로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박대원이 왼쪽에 나왔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에 나왔을 때는 오른쪽에서 반대편보다는 좀 덜 올라가면서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있는 게 오른발잡이이고 데뷔 내내 오른쪽 풀백으로 활약했던 이건희가 좌측으로 이동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자주 그러잖아요. 자주. 네. 그 처음 좌측으로 이동했을 때 건너스님이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좌측으로 출전할 경우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시도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건희 전진에 따라 수비 선수 한 명이 맨마크를 위해 따라가면 좌측면에서 브루노 실바가 상대와 1대1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요걸 활용하고자 이건희 선수를 왼쪽으로 보내면서 좀 적극적으로 전진을 시키는 게 아닌가 봤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저나 건너스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한 명씩 더 붙어서 수비를 했잖아요. 충북 청주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대방과 1대1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큰 위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 진치고 있는데 혼자 그냥 뛰어드는 골이 돼버린 게 되어서 적절하네요, 비유가. 네, 그래서 이번 만약에 이 상황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도 한 명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미드필더 한 명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잡으면 풀백은 뒤로 오버래핑을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어쨌든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패턴이 아직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이걸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가 이런 장면에서 미드필더 한 명이 상대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박스 안에 하나 위치를 하면서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던가 아니면 풀백이 공을 잡으면 윙어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상대를 흔드는 이런 사이드 전술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아마 이제 감독님도 보실 테니까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잘 이해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으니까 아마 다음 경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오버래핑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고요. 직선적인 움직임이 확실히 아직 우리 팀은 좀 부족을 합니다. 네, 과감하게 시도는 하지만 어쨌든 돌파가 안 될 경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크로스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권호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록을 잠깐 봤더니 어쨌거나 이번 시즌 들어서 제일 적은 크로스 성공을 했던 경기이긴 해요. 느낌상으로도 사이드가 틀어막힌 느낌이 좀 강했으니까. 이전까지 제일 적게 했던 게 4회였는데 이번 경기는 3회더라고요. 크로스 성공이.
충북 청주가 5회 성공시킨 거에 비하면 확실히 우리가 측면에서 무너뜨리는 데 좀 실패했다. 다음 경기 김포 경기도 아마 우리가 측면을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주요할 텐데 이때 측면을 어떻게 활용할지 윙어들의 1대1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측면의 가담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혹은 준비할 테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면 또 김포전을 보는 재밌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조합도 계속 바뀌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아직은 테스트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한 조합을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개선을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원인이 뭔지도 아실 거고, 우리가 사이드에서 승부 봐야 된다는 것도 더 잘 아실 테니까, 기대를 좀 더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경기 또 유심히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 부분도. 예. 윙백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가 양 윙어들의 1대1도 뭐 상대가 숫자가 더 많긴 했지만 1대1도 좀 아쉽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브루노 실바 선수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패신 선수가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그렇죠. 예. 예, 부산에 있을 때는 상대 수비수 한두 명을 막 달고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아직 몸 상태가 100%가 아닌 건지 뭐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좀 뭐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패진 선수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이제 앞서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충북 청주가 이 사이드를 막는 데 있어서의 전술을 잘 들고 나왔기 때문에 뭐 패진 선수의 몸 상태보다는 상대가 너무 잘 준비한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패진 선수의 움직임이 더 아쉽게 느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패신 선수 얘기도 해봤지만 오랜만에 일류첸코 선수가 나왔어요, 선발로. 이제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감독님 성향상 김지현은 선발로 사용할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죠. 이날은 크로스에 의한 득점 루트를 많이 생각하고 나왔다고 말씀을 또 감독님께서 하셨는데 사실 뭐 장점을 발휘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류첸코 득점도 아직 터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정효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득점에서의 문제는 일류첸코나 김지현의 문제라기보다는 측면에서의 돌파가 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좀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일류첸코가 이정효 감독 전술에서 좀 쓰임새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 허율 지금 이제 울산 가 있는 선수죠. 이 선수가 또 상당히 장신의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선수였고 이 선수를 이정효 감독이 꽤 잘 활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측면에서의 연기 플레이에 가담해주는 역할로도 상당히 잘 활용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류첸코를 사용하는 힌트가 과거 허율을 사용했던 것처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일류첸코도 분명히 쓰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크로스를 좀 시도하려고 했다고 이제 인터뷰한 것처럼 공중볼 경합에서 강력한 일류첸코가 그래서 선발로 나온 게 아닌가. 우위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대로 충북 청주가 우리 사이드를 잘 틀어 막았고 그로 인해서 측면에서 제대로 된 크로스를 시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수비적으로 진을 치고 있는 충북 청주 상대로 김지현 선수가 만약에 선발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이걸 가지고 슈팅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일류첸코 선수에게 등을 지게끔 만들고 우리 선수가 주고받으면서의 어떤 균열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마저도 어쨌든 중앙 쪽에서도 블락을 충북 청주가 잘 만들면서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중앙에서의 상대를 만들 수 있는 빠른 패스 워크나 아니면 측면에서 1대1이나 오버랩을 향한 흔들기 둘 중에 하나는 성공을 했어야지 충북 청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였는데 이 두 개가 다 안 되면서 충북 청주의 이 수비진이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전방에서 고립된 상황이 왔기 때문에 물론 일류첸코 개개인의 폼도 좀 아쉽습니다. 전반전에 잡았던 슈팅 찬스가 너무 좀 허무하게 공중으로 떠버리기도 했죠. 최소 유효 슈팅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의 폼이 아직 안 올라온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일루첸코를 좀 아직은 잘 사용하지 못했다. 우리 팀 전체가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커서 아마 다음 경기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버래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네, 정발 윙어를 좀 직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우리 윙어 뒤로 돌아가는 오버래핑을 시도하면 결국에는 크로스가 되니까 여기서는 일루첸코가 또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시즌 초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흐름이 좋게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계속 조금씩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직 뭐 대구나 부산이나 짭수를 만난 게 아닌 상태에서 조금 뭐랄까요, 경기력 측면에서 조금씩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부분을 다시 짚어보면 좋을지 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미스님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축구가 상호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축구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 경기가 우리가 못했다, 좀 힘들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잘 수행을 했는데도 상대의 준비가 좋았다라고 보는 게 커요. 그 전까지 경기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힘들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상대가 너무 거칠게 그렇죠.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플레이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끔 좀 그런 방해를 하니까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해를 해버리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 경기는 정말 상대가 전술로서 잘 수비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었다라고 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준비를 과연 몇 팀이나 더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충북청주가 꽤 수준 높은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는 팀들이 계속 있다면 이제 우리가 또 변경돼야 될 점이 있겠죠. 측면에서의 플레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중앙을 어떻게 패스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잡아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하고 있는 좌우 전환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좌우 전환을 활용한 플레이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윙어의 1대1만 노려보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하는 대로 오버래핑 혹은 뭐 미드필더의 가담 우리가 숫자 싸움을 어떻게 더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좀 더 있으면 지금까지 하는 것에 덧대어져서 좀 더 세밀한 축구 그다음에 정교한 축구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경기가 그냥 비기면서 끝난 게 꽤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질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비진들이랑 골키퍼 잘 막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잘 비겼고 요거를 보완점을 어쨌든 감독에게 시사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을 치러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희가 이제 말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선수들이나 감독이 더 잘 알겠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우리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보약이 됐다. 좋은 피드백이 됐다. 좋은 예방 접종이 됐다. 예방 접종이 됐다. 네. 그래서 큰 부분에 대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예방 접종을 맞으면서 조금만 더 보완해서 하면은 문제 없을 거다. 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죠? 네네네. 커너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의견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팀들은 확실히 수비적으로 나올 거지만 우리랑 이제 승격 경쟁을 할 팀들은 또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이런 팀들과의 경기에서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처럼 그냥 좀 약간 지지부진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 외로 또 난타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과의 경기가 펼쳐졌을 때는 이번 충북 청주와 같은 경기 양상은 좀 안 나오지 않을까. 더 다이나믹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1라운드의 서울 리랜드전처럼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개선을 해야 될 게 있다면 뭐 사실은 감독님이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냥 충북 청주전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강윤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다시피 측면에서의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측면에서의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상대가 끌려 나오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전방으로 볼을 전개할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마지막에는 제가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고승범 선수가 위치한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이 고승범 선수를 어떻게 살리고 활용할 것이냐. 역할에
재정력. 뭐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고승범 선수를 진짜 뭐 박스 안에 넣어서 슈팅을 많이 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뭐 상대를 끌어들이는 그런 뭐 미끼 역할로 사용을 할 것인지 그런 확실한 좀 그런 계획이 더 자리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 세 가지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감독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 네, 정답을 찾아내실 겁니다. 네, 정답 찾는 또 메이커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적인 부분이 우리가 안 풀렸는데 이렇게 공격이 안 풀리면 힘든 경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수비진이에요. 골키퍼 포함한. 이날도 사실 실점에 대한 걱정은 안 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수비 커버라든가 슈팅 저지, 뭐 크로스 차단, 뭐 골키퍼의 선방까지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 강한 수비진의 덕을 계속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올해 수원에 달라진 점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수비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최강의 수비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올해 수비가 정말 많이 달라졌고, 물론 이제 뭐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도 달라진 것도 있지만, 저는 이 팀 단위의 수비나 선수들의 적극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김해전부터 내리 세 경기를 보면서 좀 헷갈리는 게, 이정효 감독님의 자서전을 보면 감독님 본인은 공격 축구를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질지언정 수비 축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최근에 경기를 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오히려 수비에 좀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골을 못 넣더라도 최소한 실점해서 지지는 않겠다라는 게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 네네. 그래서 수비에 좀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이 좀 무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냐면 뭐 상대의 역습도 대비를 해야 되면 그만큼 전방으로 숫자를 좀 넣는 것도 좀 속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제가 좀 되게 의아했던 건 박현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보면 공격이건 수비건 어디든지 위치에 있었는데 공격 쪽에서는 박현빈 선수가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박현빈 선수도 이제 상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좀 처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박현빈 선수도 약간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었고 김민우 선수도 원래 이제 역할 자체가 삼선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 진영으로 볼이 가더라도 전방에서의 숫자에서 우리가 좀 계속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우린 현재로서는 이제 수비는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비수들을 믿고 좀 더 적극적으로 1라운드, 2라운드 했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격하는 축구를 한다면 오히려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공격에 많은 숫자를 둬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권수님이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기록만 말씀드리면 송주훈 이날 공중경합 7회 승리. 미쳤다. 네, 홍정호 잘하셨다. 이날 루즈볼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획득 10회 팀 내 최다. 센터백 2명 둘 다 이날 경기에서 파울 없음. 깔끔하네. 네,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만 봐도 송주훈이 경합해주고 흘러나오는 공들 홍정호가 커버 플레이 싹 해주고 그리고 사이드에서는 크로스 미리미리 풀백들이 차단하거나 아니면 올라와도 커팅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혹여 아쉬운 수비로 뭐 전개로 상대의 슈팅을 내주더라도 3방 3회 김준홍이 다 막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비진은 든든했고요. 기록만 봐도 든든했고 허스님 말처럼 우리가 이제 수비가 좀 든든한 편이니까 이거 믿고 좀 더 공격적으로 치중하는 형태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선수들만 남겨놓고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수비진을 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 우리가 축구의 속설 중에 수비가 강하면 리그에서 우승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비진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우승할 거라고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수비의 강함은 이 수비진 자체로 상대 공격을 이렇게 튕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개인 퀄리티든 포백 자체의 조직력이든. 근데 이제 작년에 아쉬웠던 거는 이 수비진, 쓰리백이든 포백이든 이 튕겨내는 힘이 저는 약했다고 보거든요. 뚫리면 뚫리는 대로 뻥뻥 뚫렸다는 이미지가 좀 강한데 올해는 이 수비진 자체로도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비진 믿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도 두 분 말씀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날도 수비진 칭찬합니다. 지금 6경기 1실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오랜만이라서요. 제가 이런 실점률은. 리그 1을 찾아볼까? 리그 1에서 지금 실점을 그러네. 서울이 3실점 했으니까 리그 1, 2를 통틀어서 1실점 할 팀 우리밖에 없네. 네, 뭐 작년에는 득점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만 올해는 작년에는 1라운드 1대 0이었고 2라운드 2대 1이었고 3라운드가 4대 2였나요? 네. 1대 0은 우리가 이긴 1대 0인데 2대 0은 진 2대 0, 4대 2는 진 4대 2. 그러니까 작년에는 3라운드 했는데 6실점을 했는데 이번에는 6라운드를 했는데 1실점을 하고 있으니 엄청난 기록입니다. 근데 진짜 수비진이 엄청난 기록이죠. 예. 왜냐면 이기는 것도 습관처럼 이겨야 되고 득점하는 것도 습관처럼 이렇게 밥 먹듯이 득점을 해버릇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실점으로 경기를 계속 맞춰버릇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습관처럼. 그거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고무적인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정답을 찾으실 것 같아요. 공격 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득점력이 좀 부족하긴 한데 단단한 수비진 믿고 공격력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리그 최상단에는 우리 팀이 있지 않을까. 오늘도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이번 경기를 무승부로 끝내면서 수원은 5승 1무가 되었고요. 대구는 지금 다소 침체기에 빠진 것 같고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죠. 짭수도 천금 같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어느새 야금야금 무패입니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우리가 시즌 전에 순위 예측한 걸 보니까 부산의 순위를 건너스님과 저는 9위, 브라이언님은 13위, 지미스님은 7위 예측을 했더라고요. 내년에도 아마 뭐 순위 예측 우리는 하겠지만 현재 순위를 보니 예상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참 부끄러워지는구나 싶어집니다. 부산을 제외하면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우리 수원과 수원시청, 대구, 서울 이랜드가 승격 경쟁권에 위치해 있고 의외라면 충남 안산이 6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승무패는 비슷한데 승점은 같은데 득점 기록이 더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1위 부산을 기록만 보면 작년에 우리가 좀 떠올라요. 14득점으로 리그 최다 득점을 하고는 있지만 실점이 7실점. 리그에서 7, 8위권의 수준이에요. 한 경기당 1실점을 넘네요. 네. 6경기에,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약간 조나탄의 냄새가 난다. 라고 말했던 전방의 크리스찬 선수죠. 브라질 선수의 공격력을 바탕으로 화끈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지만 수비 자체는 좀 아쉬운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랬듯 아무리 공격력이 좋아도 수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 결국 자리 찾아가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승점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해 보이고 시청FC는 지난 라운드 이랜드한테 3대0 대패를 당하면서 4연승 이후에 이제 패배로 분위기가 좀 꺾이는 모양새고 대구는 부산과 이랜드에게 연패를 당하고 지난 라운드 김포와도 비기면서 세징야의 빈자리를 좀 메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부산과 수원을 제외하고는 선두권 팀들이 좀 휘청이는 와중에 서울 이랜드가 경쟁자인 대구와 시청을 모두 잡고 다시 분위기 반등에 좀 성공해내는 모양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승점을 잘 쌓고 있잖아요. 요러처럼 계속 쌓아가다가 결국 경쟁자들과의 경기가 좀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죠. 네. 작년에 우리가 인천한테 당한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부산이나 대구 시청을 다 잡아서 거기에서 격차를 벌리며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천천히 승점을
도드라지게 앞서 나가지 못하더라도 잘 싸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대구는 초반에 좀 분위기가 좋았다가 역시나 이제 세징야가 빠지니까 이 세징야의 공백을 전혀 못 메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수비가 올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뭐 일각에서는 김병수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뭐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뭐 알아서 잘 하시고 뭐 부산은 뭐 이렇게까지 초반에 잘 할지는 몰랐는데 뭐 수원 FC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제 강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순위에 비해서는 실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점이 많은 거를 전방에서 골을 넣어주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지 전방에서 골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인 그래서 돌풍이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득점력이 작년에 우리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뭐 상위권을 유지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선수가 부상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이제 부산도 이제 내려앉아서 우리가 잠궈야 되겠다 생각해서 잠그기 시작하면서 득점이 안 이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렇죠. 흐름이 꺾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예측한 대로 뭐 7위나 9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한 4, 5위까지는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은 뭐 지금의 순위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이전까지 순위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7, 8월 무더워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선수들의 부상이나 아니면 팀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때쯤 되면 뭐 시즌의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성남도 초반에 몇 경기 계속 무패에 달리다가 그렇죠. 그죠. 우리한테 지고 나서 쭉쭉쭉 내려갔잖아요. 예. 저는 그런 양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일시적으로 부산이 돌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의 순위표가 그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1위 자리 찾아갈 건데 대구나 시청은 의외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수원FC는 올라올 거라 생각해요. 이랜드하고. 예, 나머지 팀들은 뭐 잘 모르겠고. 대구는 좀 내려갈 거라 보시는 거예요? 대구는 수비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마 쉽게 올라오진 못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뭐 대구나 시청이나 이브리그 왔으니까 좀 텃세를 좀 온몸으로 좀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팀 빼고 다. 그렇죠. 난장판 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 난장판을 조금 기대하는 게 좀 있어서 일단 이거 보면은 우리 승점 관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워낙 수비진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충북 청주전이었죠. 경기 시작 전에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 그랑블루 초대 회장님이셨던 이민재 님의 추모 걸개가 펼쳐졌습니다. 파이어니어죠. 우리 수원 서포터의 개척자시고 또 그랑블루의 초대 회장님이신데요. 저희 골다방 크루도 이 시간을 빌어서 추모 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상대 팀이었던 충북 청주의 NNN 서포터즈죠. 추모 걸개를 같이 걸어주셔서 축구의 낭만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 들고 좀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오늘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은 수요일인데요. 아마 오늘 날짜로 저희 수원 삼성 서포터즈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사전 상영회가 열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쯤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보시면 좀 먹먹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전드 매치를 또 앞두고 있어서 이제 팬분들이 또 좀 들떠 있고 또 성적도 좋아서 기분 좋고 하지만 우리 지금의 서포터즈의 위치를 만드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도 이 개척자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제 출시가 되면 여러분들 많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분위기가 좀 처질 수 있었을 텐데
다음 경기는 이제 김포를 만나죠. 저희 또 모두 출동하니까 출동해서 확실하게 기강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다음 경기에는 주심의 단호한 카드 크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경기 관리 못해서 우리 선수들 실려나가면 화가 아주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김포 기강 잡으러 빅버드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빅버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소중한 시간에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언젠가는 비길 거고 지는 경기도 나올 텐데 우리 모두 무패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주춤하는 시기가 올 거고 그게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과 승격을 이뤄낼 거니까요. 팀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와 붙고 상대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중효 감독이 하려는 축구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또 얼마나 더 정교하게 구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경기에 비해 더 정교해진 수원을 기대하며 이번 주에 빅버드를 찾을 예정이고요. 우리 모두 걱정보단 설레는 마음으로 일요일날 빅버드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에 반바지 입어도 될까요? 주말에 반바지 가능하죠. 저는 안 입을 거지만. 저도 긴 바지 입을 거지만. 그럼 나도 긴 바지. 헐. 이렇게 비 오고 날씨도 오락가락 하니까 걸칠 거 꼭 챙겨서 빅버드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